네, 경기도 고양시를 출신 한진호입니다. 준비된 질의가 좀 있었는데 오늘 답변 과정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이거부터 해결을 하고 가겠습니다. 김상균 이사장님, 그 MBC가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 책무가 상당히 막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적 자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죠. 방송 발전기구 말씀하시는 거. 뭐 공적 자금이라 하면 뭐 수신료 등등 네, 여러 가지 공적 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재원 구조를 단순하게 설명을 한다면 어떻죠? MBC의 재원 구조가 단순하게 네. 제가 지금 현재는 코바코에 위탁한 방송 광고에 한정돼 있습니다. 광고하고 콘텐츠 판매 수입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김기만 사장님, 예. 네 아까 답변 시에 1414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2009년을 상기해 보면 당시 정부에서 MBC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1414 미디어 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을 당시에 MBC 측에서 내세웠던 건 1414로 가야 된다, 10 다민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건들 때문에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지금 현재 코바코에 위탁 판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414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 미디어랩 제정 시부터 자사랩 그 설립을 MBC가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1414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MBC 측의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면 코바코 측의 입장이신 건가요? 코바코 측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 MBC 같은 경우는 재원 구조도 맞닥지 않고 지금 해외 공영방송 사례를 봤을 때는 공적 자원과 민간 재원을 혼합하는 혼합 재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MBC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그 대부분 이제 강요를 하고 막중한 책임을 또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바코에 위탁한 방송 광고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유로운 광고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그 미디어법에 대한 MBC 위헌 소송이 기각된 사유 또한 랩법 제정 취지에 대해서 헌재가 다시 한번 명확히 정당성을 확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시 미디어 랩법과 관련돼서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1414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 자체는 이제 코바코의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MBC의 재원 구조를 생각했을 때는 MBC 자체적으로도 보다 좀 자유로운 광고 판매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요. 코바코 사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럼 박문진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MBC 입장에서는 비대칭 규제라는 포괄적인 그 말씀 안에 광고 영업도 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 뭐 당연히 뭐 오랫동안 원하던 바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제가 감히 이야기 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광고공사 시스템은 이미 한 세대 지났고 이 환경 변화에 좀 새로운 틀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전체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제가 준비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사장님, 그 대전 MBC의 유지은 아나운서 이름 들어보셨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인권위 측에 성차별적 채용과 비정규직 처우에 대해 진정을 넣었고 딱 1년 만에 인권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11월 9일자로 정규직 전환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위로금 지급과 채용 현황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죠.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 MBC 측에 질의를 했더니 진행자 교체가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자 한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어떤 조치를 했냐면 대전 MBC가 방송사 본개편이 보통 봄, 가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5월에 개편을 했는데 6월에 인권위 진정을 신청하자마자 부분 개편을 해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던 두 아나운서의 프로그램을 하차를 시킵니다. 당시 유지은 아나운서가 직전 프로그램이 뉴스데스크였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라디오 진행 하나만 남기고 전체 프로그램을 하차를 시켰습니다. 동료 아나운서는 그나마 모든 프로그램을 하차를 시켰고 결국에는 떠나게 됐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분히 저도 이제 사실 뭐 정부가 달랐지만은 사측에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분히 보복성 개편 인사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과전불람리라고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적절하게 맞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주시기를 제가 좀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실태조사 자체가 대전 MBC이다 보니까 저희가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게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진이 좀 조율을 하셔서 MBC 본사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좀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 MBC가 제주, 원주를 빼놓고 나면은 전체 지역사에서 지금 자료가 안 떴나요? 자료 좀 하나 떼어주세요. 지역사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아나운서가 28명이 있습니다. 계약이 14명, 그리고 프리랜서가 14명, 이렇게 28명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이제 부당한 처우를 겪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 구두 계약으로만 진행한 그 계약들이 있어요. 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래서 구두 계약으로 진행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급여 산정은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시간과 그 업무 범위는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지, 요 네 가지를 좀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있을 경우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검토를 MBC 측과 좀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님, 인권위 권고사항 불이행으로 방송에 이제 공적 책임이나 공공성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재허가 심사 등을 통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 발표를 방통위 측에서 했었어요. 네네.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또 관련해 가지고 피해 사례가 있는지도 좀 함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